무문선 무몰딩 꼭 해야 할까요? 타일이냐 마루냐, 확장은 필수인지 아니면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인테리어 공사, 유행도 빠르게 변하고 선택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사는 집에 어떤 자재로 공사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이것은 제 성향에 맞춘 계획입니다. 저에게만 정답이고 누군가에겐 오답인 공사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절대 안 해야 된다, 꼭 이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장점인 만능 자재, 만능 시공은 없기 때문이죠. 공간의 상황,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예산, 공사 가능 기간, 나를 중심으로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옳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히 무몰딩이 깔끔하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10년간 오래 살 집이고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 층고가 최대한 높아 보이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은木工 작업을 투자하여 도장까지 할 비용은 좀 무리가 되고 비용을 좀 낮춰서 무몰딩 도배로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나는 내 몸에 닿는 소재가 좋은 게 중요하니 소파에 투자를 좀 해야겠다 등의 판단이 섰을 때 무몰딩 공사가 당신에게 좋은 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거실 천정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 기능이 필요하신가요? 서재서만 스탠드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돈 낭비 기능이죠. 하지만 기분 상태에 따라 퇴근 후 거실 전체 조명 밝기를 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옵션인 겁니다. 그 때문에 저거 좋나요? 저 시공 방법 해야 되나요? 이전에 세 가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실패를 줄이고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고민해볼 주제는 본인의 성향입니다. 나는 A라는 정도일 때 인식이 얼마나 되느냐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돌 느낌이 나는 필름이나 마루가 거슬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읽히거나 실제 대리석과는 다른 두께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런 분들은 타일을 선택하거나 타일도 거슬린다면 천연 대리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는 돌 느낌의 필름과 대리석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관리가 더 어려운 대리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사용이 용이한 것이 먼저인지 죽어도 예쁜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재 선택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천연자재가 고급이고 고가이다. 강도는 인조 소재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무를 얇게 켜 합판 위에 붙인 원목마루가 강마루보다 더 예쁩니다. 하지만 원목마루에 비해 패턴이 덜 자연스럽지만 스크래치에 강한 강마루가 더 실용적이죠. 자연에서 그대로 돌을 잘라온 대리석의 패턴은 사람이 만들어내기 힘들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물이 잘 스며들고 오염에 취약하거나 강도가 약한 석종도 많습니다. 타일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 느낌의 소재면 아름답지, 내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디자인과 실용성 사이에서 내 성향에 맞는 자재와 시공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나와 말이 잘 통하는 홈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성향을 얼마나 잘 캐치하여 디자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 공간은 무엇보다 내가 직접 살아가는 공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민해볼 주제는 예상 거주 기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시점은 두 그룹이 가장 많습니다. 신혼 첫 집과 은퇴 후 마지막 공사입니다. 첫 번째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수년 내에 이사할 확률이 높겠죠. 환경 개선 수준으로 공사를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가구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경 개선은 곰팡이 제거, 단열,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리폼하여 사용합니다. 벽과 바닥은 배경이 되는 느낌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제 가치를 잃지 않는 가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화려한 아트월이나 대대적인 구조 변경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확장, 설비이설, 벽체 철거 등을 하게 되면 공사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니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현재 구조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설프게 구조를 변경해 놓은 집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이사가 예상되지 않는 마지막 공사라면 철저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과감히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상과 견적입니다. 만족도를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과 견적입니다. 근 몇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아파트멘터리 회사의 주 상품을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공사한 티가 덜 나는 설비와 구조 변경 공정을 빼고 비포 애프터 변화 효과가 가장 큰 필름, 도배, 조명, 가구 등의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금액대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커 고객의 만족도를 가장 높게 이끌어낼 수 있는 영리한 판단이죠. 예를 들어 5천만 원대 공사에서 원목마루를 깔고 기존 가구를 재사용하는 것보다 강마루를 깔고 가구와 패브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강마루를 선택해야 한다, 원목마루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본 것처럼 5천만 원대 공사에서는 강마루나 필름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3억 원대 이상 공사에서는 집 전체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설계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보고 우리 집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공사 방법이나 자재의 장단점을 설명해주는 정보를 보고 이것이 내 상황에 얼마나 잘 맞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차를 보러 갔다가 수입세단을 계약하고 오는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나면 차라리 이 돈이면 도장을 안 하고 아이 책상을 바꿔줬을 텐데 무문서문 무몰딩이 아니라 타일링을 받아 가구를 싹 바꿀 걸 등의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짤 때 가전, 가구, 조명, 패브릭, 소품, 정리용품까지 고려해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히든도어, 무몰딩 같은 공정에 대한 판단도 동일합니다.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정석의 관점에서 보면 걸레바지와 몰딩이 없이 벽면에 도배지가 천정지, 마루와 직접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이질적인 두 재료가 만나는 경계선에 재료를 분리시켜줄 다른 자재가 들어가거나 홈이 생기는 철물 등의 디테일을 넣어 직접 맞닿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홈인테리어 특성상 공사의 규모가 작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상공간이나 신축 주거에서 금속으로 풀던 디테일인데 목재로 대체되어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지금 방식이 디자인과 비용 사이에서 대중의 선택을 받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기존 투박한 몰딩이 성에 차지 않는 흐름이 생겨난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디자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업체 선정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전력을 다해 고심하십시오. 그리고 선정 이후에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심 끝에 잘 선정한 업체라면 선 하나라도 더 깔끔하게, 컬러 한 방울이라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디자이너, 먼지를 먹어가며 변수가 가득한 공사 현장에서 한 뼘이라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는 시공팀과 작업팀을 믿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과 사람이 얽혀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고객과 담당자, 작업팀의 신뢰가 살아 숨쉴 때 가장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이상으로 공간으로 소통하는 채널 듀엘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